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 전문가 세 번째 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련돼 가지고 저도 참 무섭거든요. 상담하기도 무섭고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무섭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또 한 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도소득세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고요. 제목은 양도소득세 무섭다고 주저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해봤습니다.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뭔가를 좀 더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라고 얘기하면 중과세 되잖아요, 이런 답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직까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중과세가 1세대 1주택은 중과세가 없는데 2주택, 3주택, 4주택 부럽긴 하지만 이분들은 중과세가 있다. 예, 그쵸? 맞습니다. 예. 얼마 전이라고 하긴 벌써 6년이 지났더라고요. 저희 18년도 4월 달부터 중과세라는 게 적용됐었고 20년, 21년 한참 중과하다가 현재는 22년 5월부터는 유예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과세 제도는 있는데 현재는 유예 중이다. 그런 법은 원래 중과세를 예전에는 2005년도에 만들어졌다가 2009년도쯤에 다 법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다 다시 18년도에 새롭게 부활을 했다가 지금은 법을 사라진 건 아닌데 1년 정도는 제가 유예를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저희 현재는 보유기간 2년 정도 되면 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22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면서 내년 5월도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유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다주택자분들은 내년 2025년 5월까지는 팔 때는 예. 중과세는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이 다시 오르면서 두 채, 세 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럴 때 뭐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중과세라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과가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걸 팔 때쯤에 돼서 중과가 되면 어쩌지라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과되면 크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문제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문제인데 우선 좀만 18년도, 19년, 20년도 때를 뭐 가정하여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중과가 되면 아까처럼 양도세가 많이 비싸지는데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나는 상가나 이런 걸 사서 매매 차익이 한 10억 정도 났다. 즉 10억에 산 상가가 20억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매매 차익의 약 3분의 1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즉 10억의 매매 차익에 세금이 약 한 3억 3천 정도. 나는 20억이 났어요 라고 하면 한 6억, 7억 정도 이렇게 세금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남들은 3분의 1이지만 주택은 좀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주택도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이 내가 5억에 산 주택이 25억이 됐다라고 하면 매매 차익 20억에 3분의 1 정도 세금 계산하면 한 6, 7억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저는 1세대 1주택이에요. 다른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 6, 7억의 세금이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면 집이 두 채나 세 채이신 분들은 20억 매매 차익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일반적인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예. 매매 차익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를 세금을 낸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달라지게 되는데 3분의 1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10분의 1 정도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의 2배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걸 한번 세금에 관련된 어떤 차액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출간한 저희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 전문가의 저희 양도세 부분에 보면 왜 매매 차익의 3분의 1이라는 세금을 말했는지 또는 아까처럼 주택이 3%, 33%, 66%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과된다라는 가정을 보면은 매매 차익 20억에 나는 6억의 세금인 줄 알았는데 즉 1세대 1주택이 아니란 전제하에 6억의 세금인 줄 알았는데 다주택 중과가 되면 이제는 12억이나 13억의 세금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주택은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은 3%.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3%.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 중과세가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33%. 예, 예. 그리고 중과세가 된다 그러면 66%니까 3분의 2가 세금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이 부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3분의 1 정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나는 그러면 세금이 너무 비쌀 수 있으니까, 즉 다주택 중과가 될 수 있으니 집이 한 채가 있으면 더 이상 집을 못 사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다주택 중과는 영원히 있는 법령은 아니고요. 뭔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현재 다주택 중과가 없는데 내가 집을 사는 게 언젠간 다주택이 될 수 있으니까 못 산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이 한 채인 분들은 추가 집을 구매하는 걸 되게 꺼려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네. 언론에 똑똑한 한 주택이 좋다라고 하는데 꼭 굳이 한 주택만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뭐 정부의 정책이 반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쿠폰 한 장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이 한 채면 사실 매매 차익이 얼마가 되든 세금이 크진 않아요. 저희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표현은 양도가가 12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12억이 넘더라도 거주 기간이 10년만 되면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80% 해주다 보니까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즉 아까처럼 5억에 사서 25억에 파시는 분이 6천만 원의 세금만 내더라도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집이 두 채다, 세 채다, 네 채다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은 이미 안 될 거고, 내가 보유한 두 채, 세 채, 네 채는 매매 차익의 3분의 1 정도는 보고 내가 추가로 구매한다든가 파신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집이 세 채인데 한 채는 매매 차익이 10억이고요. 남은 두 채는 6억이다라고 한다면 6억의 매매 차익인 두 채는 먼저 팔아서 3분의 1 정도인 2억씩을 세금을 내고, 마지막 매매 차익이 가장 큰 10억짜리는 제일 마지막에 팔아서 아까처럼 한 3% 정도의 세금만 내면 세금상으로는 가장 큰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쿠폰은 한 장이다라는 뜻은 1세대 1주택에 그렇죠. 관련된 그 비과세, 예, 예. 즉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그걸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쿠폰은 한 장이다.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주택에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일 때 가장 절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택 또는 중과세 됐을 때도 그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주택 구입에 있어가지고 뭐 꺼려 하신다든지 절대 안 돼,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 한 채는 쿠폰을 써먹고 다른 주택들은 내가 매매 차익의 3분의 1 정도 세금을 낼 폭을 잡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뭐 세금 때문에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좀 고민해야 될 게 이거죠. 좋다, 3분의 1 세금을 내는 건 좋은데 내가 파는 시점에 중과란계 제도가 시행되면 어쩌냐라는 질문도 하세요. 아까처럼 중과란계 시행되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거든요. 즉 매매 차익이 20억이면 양도세만 해더라도 거의 12억, 13억이 나와요. 이건 사실 중과라는 세금을 내면서 팔라는 의미는 사실은 아닐 거예요. 중과를 제도한다는 거는 제발 집을 팔지 말아주세요에 대한 정부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매매 차익의 3분의 2씩을 내면서 이 세금을 낸다? 이거 너무 과하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18년 4월 달에 중과를 시작하기 전에 17년도에 이런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18년 4월부터 중과 시작할 거니 빨리빨리 파세요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때 두 가지의 분류의 고객님들이 계셨어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은 팔면 세금이 3억인데 중과가 되면 6억이 될 거니 미리 팔자 해서 미리 파신 분도 계시고, 또는 에이 뭐 세금이 올라도 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안 팔고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좀 돌이켜보면 18년 4월 이전에 미리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파신 분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이후에 또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중과란 게 시행은 됐지만 거의 3, 4년 지나고 나니 다시 또 유예란 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내가 안 팔고 매매 차익이 커진 만큼을
3분의 2에 대해 세금을 내고 판 게 아니라 결국 다시 중과가 사라지고 나서 매매 차익의 3분의 1만 내고 파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엔 이랬어요. 예전엔 세금 때문에 뭘 살 거냐 팔 거냐 이런 고객님들이 많으시고 단순히 세금만을 가지고 자 18년 4월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 불리합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와서는 좀 반대예요. 세금만 가지고 이거를 살 거냐 팔 거냐라기보단 우선은 투자의 개념으로 정말 더 앞으로 오를 거면은 아무리 세금이 중과된다 해도 보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꼭 세금이 중과돼서 미리 팔아야 된다라는 답변만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세금만 가지고 무조건 투자를 주저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투자하실 건 하시되 물론 그 결정이 나서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또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과세가 언제 시행될지는 또 유예가 이제 다시 이제 해제돼서 중과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금만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의 결정을 고려하시는 것은 조금 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2018년부터 2021년 부동산 광풍의 시대 때 이분들이 가장 다주택자들이 고민했던 세금은 팔아도 중과세 되니 보유하고 있겠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세금이 이슈가 됐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주택이 여러 채면 종합부동산세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집을 사서 다주택 중과가 되면 양도세도 문제지만 종부세도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하시는 게 아니 근데 내가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음으로써 종부세를 몇 천만 원, 몇 억씩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또 실제적으로 제가 21년, 20년도에 만났던 분들도 저는 종부세가 너무 많아요 라는 분들 계셨어요. 사례로 어떤 할머니를 뵀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종부세가 예전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 내던 게 지금 1억을 낸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야 되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세 채인데 하나는 타워팰리스, 하나는 아크로르 뷰, 하나는 아크로르 파크 세 개 가지고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년 1억씩 내는 종부세가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10년을 가정하에 매년 1년씩 10억을 낸다라고 가정하고 그 반대로 내가 이 세 채를 가짐으로써 10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얼마 정도 되실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세 채에 대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실 1억의 종부세 때문에 파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버텨서 최대한 더 버텨보겠다라는 분들 계실 건데 사실 결론만 보면은 아마 그 세 채가 벌어들인 소득은 지금 아마 거의 2배 이상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다주택 중과가 시행되면 어쩌냐는 걱정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주택 중과가 생기면 아주 그냥 땡큐 하시라고. 예. 그만큼 내 재산이 그만큼 2배나 3배 올랐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 꼭 이건 질문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가치가 오른 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가 현금을 맛보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되셨을 거고 그리고 50대 이상의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는 12월 달에 날라오는 종부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채, 세 채보다 그냥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게 종부세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 가액뿐만 아니라 뭐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 공제해지는 게 많다 보니까 10억 두 채 가진 것보다 20억짜리를 단독으로 한 명이 가진 게 훨씬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주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한 채가 종부세에 유리한 건 맞지만 세금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라. 그러니까 아까처럼 3분의 1 정도 낼 법 잡고 투자를 하시고 중과가 되더라도 중과 끝나고 나서 팔 수도 있고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도 있을 수 있다 보니 그렇다고 물론 뭐 무조건 다 빚내서 투자를 의미는 아니고 현명한 판단으로 투자를 하시되 세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가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양도소득세 편에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세금은 주택과 주택 아닌 걸로 나눠보면 좋겠다. 좋죠. 예. 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쿠폰은 한 장으로서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거나 양도가액 12억 원이 초과될 때는 한 3.3% 정도 낸다. 그리고 2주택 중과세가 아닐 경우에는 33%, 정확한 건 아니지만 3분의 1 낸다. 그리고 중과가 될 경우에는 3분의 2, 한 66% 정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은 3분의 1 정도 납부하는 게 딱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택시장이 이제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도 사실인데, 1세대 1주택 때문에 그것도 세금 때문에 어떤 투자나 주택을 더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한다는 의미신 거. 현명한 투자를 하시라는 예. 거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여러 채일 때는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부담도 있으니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 전문가와 관련돼서 양도소득세와 그와의 부수적인 어떤 종합부동산세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